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정수와 유리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인데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음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3에다가 2를 곱해서 6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에다가 2를 곱해서 곱하는 수를 1씩 줄여나갔더니 결과물은 3씩 작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2 곱하기 3은 6이 되고요. 1 곱하기 3은 3이 되고 0 곱하기 3은 3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양의 정수에다가 음의 정수를 곱하거나 또는 음의 정수에다가 양의 정수를 곱하게 되면은 부호는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누기가 될 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3에서 이번에는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6이 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3이 됐어요. 파란 쪽을 보시면 1씩 작아지고 있는데 결과물은 3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음의 정수에다 음의 정수를 곱했더니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이 되고 부호는 플러스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부호지요.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을 통해서 값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수든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된다.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우리 덧셈이나 곱셈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뺄셈이나 나눗셈에서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하고 항상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도 이렇게 A하고 B하고 순서를 바뀌었지만 항상 같다. 이것이 바로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되겠죠.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여기다 C를 더한 거나 뒤에 있는 B 더하기 C를 하고 A를 더한 거나 결과물이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하고요.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곱한 거나 뒤에 있는 B 곱하기 C를 한 다음에 A를 곱한 거나 결과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하고요. 분배법칙 같은 경우는 A에다가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한 것입니다. 결과는 AB 더하기 AC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정수와 유리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수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단계에서 실수 범위까지 수를 확장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수의 곱셈인데요. 여러 개의 수의 곱셈에서도 부호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부호의 개수가 짝수개면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개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만 유념을 하고, 어차피 값은 절대값의 곱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 중에 6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같은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카드를 3장 뽑아 카드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할 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럼 일단 부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은 당연히 양의 부호가 있어야겠죠. 가장 작은 값은 음의 부호가 붙으면서 절대값이 크면은 당연히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주어진 숫자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뽑잖아요. 4개를 봤더니 양수가 2개고 음수가 2개예요. 그럼 가장 큰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음수 곱하기 양수가 나와야지만 결과물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음수의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양수를 곱할 때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6이기 때문에 양수 중에 절대값이 큰 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5와 3에서 절대값이 큰 건 3이죠. 그래서 3을 곱해주면은 플러스 18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가장 작은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를 하면은 결과는 음수가 되는 것이죠. 음수가 되면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양수 두 개는 플러스 3하고 곱하기 플러스 2분의 5가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다 곱하기 음수를 할 때 음수는 이제 3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3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45라는 가장 작은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고려할 때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6개 이상의 어떤 숫자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양수고 일부는 음수다. 그리고 3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나누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더 고려해야 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뒤에 문제를 통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인데요.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은 먼저 부호를 결정을 하고 나눗셈은 절대값의 나눗셈 몫에 부호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수의 어떤 몫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부호가 먼저 중요하고 그 부호를 통해서 나누기는 절대값의 몫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결과물이 된다. 그리고 0이 아닌 수로 나눈 몫은 항상 0이다. 다음은 역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마 역수에 대한 개념은 들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수는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은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 되잖아요. 이때 2와 2분의 1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는 것이죠. 나누기를 역수를 이용해서 곱하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6 나누기 3분의 2다. 곱하기로 바꿀 때 6 곱하기 2분의 3 3분의 2와 2분의 3은 서로 역수 관계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은 1이 되잖아요. 나누기에서 곱하기의 형태로 바꿀 때 역수를 이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나 유리수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식이 있으면은 어떤 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결을 하죠. 첫 번째, 식 안에 거듭 제곱이 있다면 거듭 제곱을 가장 먼저 한다. 두 번째, 가로가 있다면은 가로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곱셈, 나눗셈부터 왼쪽에서부터 실시를 한다. 그리고 덧셈, 뺄셈이 있으면은 덧셈, 뺄셈도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한다. 이런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연산을 직접 해보고 연산은 우리의 어떤 약속이거든요. 약속에 준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